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비밀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매년 2천억 톤의 얼음이 사라지는 그린란드. 그 아래에서 과학자들은 상상조차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거든요. 750km에 달하는 지구 최장의 협곡, 5,800만 년 전 소행성이 남긴 거대 충돌구, 그리고 40만 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고대 숲의 흔적까지, 이 모든 것이 두꺼운 얼음 아래 잠들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얼음이 전부 녹는다면 전 세계의 수면은 7m나 상승하게 되고 수억 명의 삶의 터전이 물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뉴욕의 맨해튼, 상하이의 푸둥, 방콕의 대부분 지역, 네덜란드 전체, 그리고 수많은 태평양 섬나라들이 바다 아래로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전 세계 해안 도시의 지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린란드의 얼음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학자들이 발견한 그린란드의 충격적인 비밀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류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린란드는 텍사스의 3배가 넘는 면적을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은 고작 5만 6천 명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0.1%에도 못 미치는 숫자죠. 1제곱킬로미터당 0.03명이 사는 셈인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인구 밀도를 기록하는 지역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섬 전체의 80%가 두께 3.2km에 달하는 얼음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레스트 산 높이의 3분의 1이 넘는 얼음이 땅 위에 쌓여 있는 겁니다. 중심부는 1년 내내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리는 눈은 녹지 않은 채 계속 쌓여만 가는 극한의 땅이거든요. 이 얼음은 수십만 년에서 수백만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는데 놀라운 건 그 아래 숨겨진 세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2013년 과학자들은 얼음을 투과하는 레이더 탐사를 통해 믿기 힘든 발견을 했습니다. 그린란드 빙하 아래에서 길이 750km가 넘는 거대한 협곡을 찾아낸 겁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 446km인데 이 협곡은 그것보다 1.5배 이상 길어서 지구상에서 발견된 가장 긴 협곡으로 기록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2배에 가까운 길이입니다. 너비는 10km, 깊이는 800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아직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수십억 톤의 얼음 아래 완전히 묻혀 있거든요. 과학자들은 이 협곡의 존재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레이더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협곡은 그린란드의 빙하가 형성되기 훨씬 전 대륙이 따뜻했던 시절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 200만 년 전에 거대한 홍수가 반복되면서 물이 기반함을 깎아 만들어낸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에는 거대한 강이 수로였을 거예요. 아마존 강이나 나일 강에 버금가는 규모의 강이 흘렀던 거죠. 흥미로운 건 이 협곡이 지금도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 빙하 아래에서 녹은 물이 이 통로를 따라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거든요. 수백만 년 전에 만들어진 수로가 아직도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협곡만 발견된 게 아닙니다. 그린란드에는 로드 아일랜드와 델라웨어를 합친 크기의 고대 호수 흔적도 있었는데 최소 18개의 하천에서 물을 끌어모아 깊이가 250m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죠. 면적으로 따지면 약 7,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호수였습니다. 제주도 면적의 4배가 넘는 크기예요. 지금은 퇴적물로 가득 찬 분지로 남아있지만 한때 이곳에는 얼음이 아닌 물이 흘렀다는 증거입니다. 얼음이 아닌 물이 그린란드의 지형을 빚었던 시절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거죠. 수십 년간의 얼음 투과, 레이더 탐사는 빙하 아래에 거대한 산맥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해발 수천 미터 높이의 날카로운 봉우리들과 깊은 계곡들이 위에 있는 거대한 빙상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알프스 산맥에 버금가는 규모의 산들이 얼음 아래 완전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린란드의 빙하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느냐는 장애물처럼 작용하는 빙하 아래 산들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산맥들은 마치 거대한 댐처럼 얼음의 흐름을 막거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하거든요. 피오르드라고 불리는 깊은 수로들은 빙산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데 수백 미터에서 1000미터가 넘는 깊이로 빙하의 힘에 의해 수만 년에 걸쳐 깎여 만들어졌습니다. 노르웨이의 피오르드가 유명하지만 그린란드의 피오르드는 규모면에서 그것을 압도합니다. 그린란드가 항상 이렇게 얼어붙어 있었던 건 아닙니다. 1966년 미군 과학자들이 캠프 센츄리라는 비밀 기지에서 그린란드 북서부의 약 1.6km 깊이까지 시추 작업을 진행했는데 얼음 아래에서 놀라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나뭇가지, 나뭇잎, 그리고 완벽하게 보존된 화석 식물들이었죠. 냉전 시대의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던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진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것들의 상태를 동결건조됐다고 표현했는데 물을 부으면 마치 어제 얼린 것처럼 다시 펼쳐질 정도로 보존 상태가 완벽했거든요. 40만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얼음 속에 갇혀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분석 결과 약 40만 년 전 그린란드 일부 지역에는 가뭄비나무 숲과 툰드라 지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무는 없지만 강인한 저지대 식물들이 자라던 평평하고 춥고 바람 부는 지역이었던 거죠. 이건 그린란드 빙상이 과거에 완전히 녹았다가 다시 형성됐을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그린란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인데 실제로 그린란드 최남단에 있는 킹구아 계곡에는 아직도 숲이 남아 있습니다. 자작나무와 버드나무가 자라는 이 계곡은 그린란드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 중 하나죠. 기온이 계속 오르면 이 녹색 지대가 점점 북쪽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어요. 과거의 그린란드가 미래의 그린란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40만 년 전처럼 다시 숲이 우거질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빙하 아래에는 자연이 만들어낸 기이한 예술작품도 숨어 있습니다. 2010년 과학자들은 젤리롤 조각상이라 불리는 거대한 얼음 구조물들을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남극에서 발견된 유령 산맥과 비슷한 것으로 추측했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였습니다. 맨해튼의 마철로만 한 크기에 높이 900m, 두께 1000m에 달하는 이 구조물들이 수십 개나 있었던 거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2배가 넘는 높이입니다. 섬의 얼음 덮개와 기반함 사이의 공간이 이렇게 거대한 것을 수용할 만큼 넓다는 게 놀랍습니다. 일반적인 빙하가 케이크처럼 층층이 쌓여 있는 것과 달리 젤리롤 조각상은 마치 누군가 여러 번 접거나 말아놓은 것 같은 모양이에요. 이름 그대로 젤리롤 케이크처럼 소용돌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형성 원리는 이렇습니다. 빙하 아래쪽이 녹았다가 다시 얼면서 아래에서 위로 얼음이 자라나는데 젖은 모래로 모래성을 쌓을 때 바닥에서 굳어지며 아래층에 물질을 더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과정이 수백 년에서 수천 년에 걸쳐 반복되면서 복잡하게 꼬인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일부는 12만 년이나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표면에서 불과 1km 아래 이런 거대한 구조물들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죠. 레이더 영상을 통해 연구자들은 그린란드가 오랫동안 눈으로 만든 층층 케이크처럼 여겨졌지만 더 깊이 들어갈수록 층이 더 이상 평평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빙하의 내부 구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거죠. 이런 구조들은 빙하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왔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더 깊은 곳에는 훨씬 더 오래된 비밀도 있습니다. 2018년 과학자들은 그린란드 북서부 빙하 아래에서 지름 31km짜리 거대한 충돌구를 발견했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크기죠. 히아와타 크레이터라 명명된 이 충돌구는 약 5,800만 년 전 직경 1.5km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생긴 겁니다. 소행성 자체도 63빌딩보다 훨씬 큰 규모였어요. 당시 충돌 에너지는 원자폭탄 수백만 개에 맞먹었고 규모 9의 지진과 대규모 산불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돌 순간 발생한 열은 주변의 모든 것을 증발시켰을 거예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충격파가 전달됐을 겁니다. 다행히 이 충돌은 공룡이 이미 멸종한 뒤 최초의 인류가 나타나기 훨씬 전에 일어났죠. 당시 그린란드는 아직 온대 우림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지금 이 크레이터는 900m 두께의 얼음 아래 잠들어 있는데 발견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빙상 북서쪽 가장자리 아래에 있어서 그 아래로 흐르는 물에 급격하고 극심한 가열에 노출되었음을 시사하는 퇴적물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모래 알갱이를 연구한 결과 과학자들은 충돌이 무려 5,800만 년 전에 일어났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지구상에서 발견된 가장 잘 보존된 충돌구 중 하나입니다. 그린란드의 두꺼운 빙상은 마치 거대한 단열재처럼 작용합니다. 위에서는 극한의 추위와 바람을 막아주고 아래에서는 지구 내부의 열이 올라오면서 빙하 바닥의 온도가 유지되거든요. 지표면은 위쪽의 혹독한 추위와 바람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동시에 지구 내부의 열에 의해 아래쪽에서 따뜻하게 데워집니다. 빙상 중심부는 얼어붙은 땅에 단단히 붙어 있지만 가장자리로 갈수록 얼음이 얇아지면서 바닥이 녹아 축축한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이 물이 얼음의 이동 속도를 높인다는 겁니다. 바닥에 물이 충분하면 얼음의 흐름이 빨라지고 이는 녹는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어요. 야콥스하운 빙하처럼 빠른 빙하는 하루에 45m씩 움직이면서 지형을 바꾸고 해안에서는 자유의 여신상 높이인 90m짜리 빙산들을 만들어내죠. 타이타니코를 침몰시킨 빙산도 그린란드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흐름은 녹는 속도까지 가속시키면서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현재 그린란드는 얻는 얼음보다 잃는 얼음이 더 많습니다. 매년 2천억 톤 이상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는데 이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9,100만 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에요. 1초에 올림픽 수영장 3개가 녹아내리는 셈이죠. 2019년 여름에는 단 하루 만에 125억 톤의 얼음이 녹아내리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녹으려면 아직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빙상의 규모를 생각하면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린란드 빙상의 무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 섬 중앙부가 해수면보다 300m나 아래로 가라앉았을 정도입니다. 63빌딩 높이보다 더 깊이 눌려있는 거예요. 빙하가 없어지면 이 땅은 천천히 솟아오르겠지만 그 과정은 수천 년이 걸릴 거예요. 비슷한 일이 약 2만 년 전에도 있었는데 거대한 빙상의 무게가 지각의 일부를 아래로 눌렀던 거죠. 당시에는 스칸디나비아, 북극, 미국과 캐나다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지구 표면을 거대한 메모리폼 매트리스라고 생각해보세요. 누르면 압축되지만 압력을 제거하면 천천히 원래 형태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빙상이 줄어들면 그 아래 땅은 올라오고 주변 지역은 조정을 위해 가라앉게 됩니다. 스칸디나비아는 지금도 1년에 1cm씩 솟아오르고 있어요. 이 과정은 매우 느려서 일부 지역은 아직도 회복 중이고 미국 동부 해안 같은 지역은 앞으로 수천 년 동안 계속 가라앉을 거예요. 이런 지역들은 다른 곳보다 해수면 상승의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약 6억 8천만 명이 저지대 해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이 숫자는 10억 명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죠. 그린란드 빙하의 운명이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린란드가 숨기고 있는 건 위기만이 아닙니다. 그린란드의 얼음 아래에는 신비로운 과거뿐 아니라 풍부한 천연자원도 숨겨져 있거든요. 지질학적 조사에 따르면 히토류 원소와 귀금속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유로듐 같은 원소들은 현대 전자기기와 재생에너지 기술, 다양한 첨단 응용 분야에 필수적입니다. 스마트폰, 전기차, 풍력 발전기 모두 이 원소들 없이는 만들 수 없어요. 현재 이런 히토류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어서 그린란드의 자원은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이 그린란드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죠. 금, 은, 백금 같은 귀금속 빙하 아래 지형에 숨어 있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담수 자원이 어마어마합니다. 남극과 그린란드 빙상에 갇힌 물은 지구 담수 공급량의 68%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전 세계 강과 호수, 지하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에요. 기후변화로 물 부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엄청난 자원인 셈이죠. 일부 과학자들은 그린란드의 빙산을 물 부족 지역으로 운반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물 부족 국가들에게 빙산을 끌고 가서 녹여 식수로 쓴다는 계획인데 아직은 경제성 문제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죠. 그린란드의 독특한 지질학적 특성은 지열 에너지 개발에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 내부에서 표면으로 빠져나오는 열을 활용하는 건데 그린란드 서부 해안을 따라 열 흐름이 선 평균보다 3배나 높게 나타나거든요. 화석 연료와 달리 지열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언젠가 그린란드가 인류의 탄소 제로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린란드라는 이름은 녹색 땅이라는 뜻이지만 지금의 그린란드는 온통 하얀 얼음뿐입니다. 바이킹 탐험가 붉은 에릭이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일부러 매력적인 이름을 붙였다는 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얼음 아래에 거대한 협곡이 있다는 것을, 고대 호수와 산맥이 숨어 있다는 것을, 한때 숲이 우거졌던 과거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5,800만 년 전 소행성 충돌의 흔적까지 품고 있는 이 땅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그린란드는 지구에서 가장 특별한 풍경 중 하나로 우리 행성 과거의 미스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황량한 땅의 표면을 겨우 긁어본 수준이지만 앞으로 수년간 수많은 연구가 진행될 거예요. 광활한 얼음 아래 어떤 비밀이 아직 잠들어 있을지, 그리고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그 비밀들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